금일 영상에서는 이별을 통보한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한다. 이별 후 상대의 심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상대가 아직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지 아니면 이미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을지 고민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궁금증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흐름이다. 이별의 이유가 무엇이든 이별을 결심한 사람은 통보 직전까지 복잡한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죄책감, 두려움, 스트레스,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얽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진다. 관계를 끝내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를 참으며 버티다가 결국 한계에 도달해 이별을 결심한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통보를 준비한다. 혹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감정이 폭발하며 이별을 통보한다. 이 시점에서 상대는 스스로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강한 합리화에 빠진다. 이별은 상대에게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래서 상대는 헤어지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결정이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복잡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별을 통보받은 시점에는 어떤 말을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매달리거나 설득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상대의 내적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자극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막상 이별 통보를 받으면 침착하게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이별 후 서로의 감정이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의도와는 달리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그러나 이별 직후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게 된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 역시 초기의 단호함에서 벗어나 점차 복잡하고 새로운 심리적 단계를 겪게 된다. 지금부터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안도의 단계. 안도 단계는 한 달 정도 지속된다. 이별을 통보한 직후 상대는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을 경험한다. 관계 속에서 쌓였던 갈등과 불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로부터 벗어난 해방감은 상대에게 심리적 탈출구로 느껴진다. 드디어 내가 결단을 내렸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 단순히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기쁨뿐만 아니라 관계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상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강하게 작동시킨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관계 속에서 느꼈던 부정적인 기억들을 떠올리며 이건 서로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며 당신의 감정이나 입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관계를 끝내는 무거운 결정을 번복하지 않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하지 않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죄책감, 두려움, 해방감이 뒤엉켜 있다.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가지만 곧바로 관계에서 느꼈던 스트레스를 떠올리며 이 결정을 내린 건 옳았어라는 확신으로 덮어버린다. 이런 상태에서 전 연인이 매달리는 행동은 상대의 내적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지만 매달림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짜증과 부담감을 느끼며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회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이 끊임없이 연락하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라거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할 때 상대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잔인한 건가라는 죄책감에 잠시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매달림이 지속되면 상대는 이 관계는 역시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어라는 결론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된다. 상대는 이 매달림을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는 증거로 받아들이며 관계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불편함을 다시 떠올린다. 이 단계에서 상대는 당신과의 거리감을 더욱 유지하려고 한다. 연락을 차단하거나 피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상대의 진정한 감정적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순히 이별 직후의 안도감을 유지하려는 일시적인 노력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도 자신의 감정 변화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백기를 지키는 것이다. 상대는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이며 설득이나 매달림은 상대의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더욱 강하게 자극할 뿐이다. 상대가 이 관계는 정말 끝내야 하는 것이 맞았어라는 확신을 강화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공백기는 상대가 자신의 내적 갈등을 정리하고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2. 환희의 단계. 이별을 주도한 상대는 안도감이 지나면 새로 얻은 자유를 만끽하며 일시적인 환희를 느낀다. 이들은 관계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기반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 하며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활동에 몰두한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전혀 아쉬움이 없는 듯 밝고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SNS에서 활동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행복해 보이는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단순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나는 괜찮아, 내 선택이 옳았어라는 메시지를 주변과 자신에게 전달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이런 밝은 모습 뒤에는 감정적 공백과 외로움을 외면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다. 상대는 관계에서 벗어난 후 찾아오는 불안과 후회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 그 감정을 회피하려 한다. 예를 들어 평소 하지 않았던 운동이나 새로운 사회적 활동에 몰두하며 과거의 자신과 단절된 모습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안정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설득하고 위로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의 일부다. 환희를 느끼는 동안 상대는 내가 이 관계에서 벗어난 건 잘한 일이야라는 생각을 강화하며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통해 그 판단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일시적일 때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바쁘고 활발한 외적 활동만으로는 내면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특히 상대는 이 시기에 당신의 반응에 따라 심리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별 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는 점차 당신의 독립적인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이는 상대가 관계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당신이 지속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매달린다면 상대는 이 관계를 끝내길 잘했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된다. 매달리는 행동은 상대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과거의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한다. 환희의 단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관계를 떠나며 느꼈던 해방감이 지배적이었지만 점차 관계에서 얻었던 유대감과 안정감의 상실이 더 크게 다가온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행복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던 상대도 결국 과거의 관계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행복감의 단계에서 회피했던 상실감과 후회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3. 그리움의 단계. 시간이 흐르면 이별을 통보한 상대는 관계에서 느꼈던 안정감과 따뜻함을 자연스레 떠올리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에 취해 새로운 삶을 즐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계 속 긍정적인 순간들이 기억 저편에서 떠오르며 마음에 자리 잡는다. 처음에는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어라고 확신했을지라도 점차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적 안정과 친밀감이 그리움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상대는 관계가 단순히 갈등과 불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사소한 일상 속의 편안함,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전 연인이 보여준 작은 배려들이 잊히지 않고 되살아난다. 이런 기억들은 처음엔 희미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렬해지며 전 연인의 부재를 실감하게 만든다. 특히 외롭거나 힘든 순간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적 지지와 위안이 사라진 현실은 빈자리를 더 뚜렷하게 느끼게 만든다. 이런 상실감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고 그리움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진지한 고민과 회고로 변한다. 이 시점에서 전 연인이 공백기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 빈자리는 상대에게 더욱 크게 느껴진다. 연락이나 감정적 호소 없이 조용히 지내는 모습은 상대에게 예상치 못한 심리적 긴장감을 준다. 상대가 새 출발을 한 건가? 완전히 나를 잊은 걸까라는 의문은 호기심을 넘어선 불확실성과 그리움으로 발전한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고 믿었던 관계에서 전 연인의 침묵은 오히려 상대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는 관계의 역학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공백기를 통해 전 연인이 독립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는 그를 새롭게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잘 지내는 모습은 존중과 매력을 다시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전 연인의 부재를 느끼는 것을 넘어 저 사람이 나 없이도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며 그리움을 더욱 강렬하게 자극한다. 이 과정은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감정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한다. 결국 이별 후 시간이 흐르면 상대도 과거의 관계를 재평가하게 된다. 좋고 나쁨으로 단순히 나누는 것을 넘어 그 관계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깊이 성찰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이때 느끼는 그리움은 때로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혹은 과거의 선택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오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4. 후회의 단계. 그리움이 누적되면 상대는 점차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별 직후 해방감과 자유로움에 취했던 순간들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관계가 제공했던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의 빈자리가 두드러지게 느껴진다. 예상했던 만족감이나 자유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는 정말 이게 옳은 결정이었을까라는 의문이 강화된다. 특히 새로운 환경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이전 연인이 주었던 신뢰와 따뜻함을 다시 찾지 못할 때 이러한 후회의 감정은 더욱 깊어진다. 이 단계에서 상대는 과거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되돌아본다. 이별 당시 상대방의 단점이나 관계의 갈등이 크게 느껴졌던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함께 웃고 의지했던 순간들, 그리고 상대방이 보여준 사소한 배려와 진심 어린 행동들이 점점 더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그때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심은 상대를 깊은 성찰로 이끌고 이별 당시의 결정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다시 깨닫게 된다. 이 시점에서 전 연인이 공백기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상대는 그 침묵과 변화 속에서 강한 호기심과 그리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수록 상대는 자신이 잃어버린 관계의 가치를 더 깊이 실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SNS에서 밝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는 당신에게 새로운 관심과 매력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후회의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상실감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이별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깨닫는 계기로 작용한다. 침묵과 거리 두기는 단순히 무관심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성숙하고 독립적인 태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에게 자신이 과거에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인식하게 만든다. 후회의 단계는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가장 큰 전환점이 된다. 초기에는 자신의 결정을 옳게 만들기 위해 방어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그 선택의 결과와 마주하며 스스로를 성찰하게 된다. 관계에서 자신이 간과했던 가치를 떠올리며 단순히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5. 재평가의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대가 자신의 선택과 과거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상대는 이별로 인해 자신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을 차분히 비교하며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재평가한다. 여기에는 후회와 성찰, 그리고 잃어버린 감정적 연결에 대한 그리움이 혼재되어 있다. 상대는 이별 초기에 느꼈던 해방감과 자유가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대신 과거의 관계가 단순히 갈등으로만 점철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안정감과 따뜻함,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제공했던 순간들이었음을 더 깊이 인식한다. 왜 우리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은 이들에게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자신의 선택을 다시 재평가하는 심리적 전환점이 된다. 특히 상대가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을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 단계에서 당신이 공백기를 잘 유지하며 성숙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상대는 당신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을 다시 느끼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의존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상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잃어버린 관계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든다. 그러나 깨달음과 재평가의 단계는 단순히 후회와 반성에 그치지 않는다.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히 이해하며 이별이 단순히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관계에서의 교훈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선택이었는지를 판단하려 한다. 이 시점에서 상대는 과거의 갈등과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은 그들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든다. 이 단계는 당신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상대가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고 관계를 재평가하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조급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다. 이러한 과정이 상대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숙하고 변할 줄은 몰랐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국 깨달음과 재평가의 단계는 이별 후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상대는 당신과의 관계를 잃은 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이해하며 과거의 선택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상대가 당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사람마다 각 단계를 거치는 속도는 다르지만 결국 거치게 된다. 이별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변화와 성찰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별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경험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관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상대의 감정은 단순한 직선적 흐름이 아니다. 안도에서 시작해 환희, 그리움, 후회,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와 감정이 교차하며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차이인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백기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상대는 당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매달리거나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통해 상대에게 새로운 가치를 느끼게 만드는 과정이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의 변화는 당신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의 성숙한 변화가 상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물음을 일으키고 관계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갈 열쇠가 될 것이다.